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역학 프로그램은 텔 영리학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며 필요하신 경우 월 29,400원으로 구독하여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인 구성 영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열기문을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태열기문은 체계가 있잖아요. 영리학하고 구성학을 합쳐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영리학하고 구성학을 합쳐놨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주팔자, 청간 내자를 한 글자로 만들고, 지지 내자를 한 글자로 만드는 거의 대표 글자란 말이죠. 이렇게 8글자의 사주가 움직일 때에는, 이 새끼 말, 내 간판은 뭘 가지고 움직이느냐. 근데 그 움직이는 그 원리는 구성의 원리 그 방향대로 같이 따라간단 말이죠. 그 부분은 이제 살짝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기문을 좀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은 첫째, 이 근본 원리, 근본 원리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좀 돼야 돼요. 특히 제가 하는 이 이제 태열 기문 이거는 기문을 해석할 때 그걸 사용합니다. 기존의 기문들 좀 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기문을 할 적에 짝수 홀수 해가지고 진과 원칙 해가지고 진생, 가생, 진급, 가격 이래가 기운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 태극기문에서는 그런 거 사용 안 합니다. 그거는 홍국기문의 진생, 가생이 책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명리하게 쉽게 말해서 간지의 상생상극 하는 거 하고 보면은 진생이 진생인데 우리가 보면은 명리학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진생이 이게 왜 진생이지? 이게 왜 가생이지? 이제 이런 의문이 딱 들게 되죠. 그래서 홍국을 하시는 데 가면은 뭐냐 대부분 보면 말씀하시는 게 명리는 영리의 이론 잊어라. 홍국은 홍국 이론 가지고 풀어라 이래요. 근데 제가 하는 이 기문은 제일 먼저 쓰는 게 해석을 할 적에 우리가 사주풀이를 하잖아요. 사주풀이를 할 적에 근본들이 뭡니까? 십신이에요. 십신이 뭔지는 아시지? 그지? 다 아시잖아요. 비견, 극제,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편인. 이 십신의 상관계를 그대로 접목시켜서 다 해석을 합니다, 이게. 그 명리에서 우리 제극인이다. 그럼 여기서도 제극인으로 봅니다, 이게. 식신생제다, 상관생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걸 풀 적에 식신생제다, 상관생제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나오잖아요. 식신생제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식신이라는 건 나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쓰는 한 일이란 말이죠. 상관은 뭐예요, 이게? 상관은 말로서 포장해서 홍보해서 쉽게 말해 일종의 광고 잘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그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생제가 상관은 편제를 지향하고 식신은 정제가 구불린다 이래 되거든요. 그 식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고지식하다. 밀어붙인다. 이제 그냥 한 길 간다는 거고 상관은 쉽게 말해서 상관 경관도 하고 상관 합살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처신을 한다는 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식신생제로 가는지 상관생제로 가는지를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존의 홍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요, 식상을 해서 그냥 손이라고 해놨어요. 손. 정제 편제를 그냥 재라고 해놓고
정인편인해서 그냥 꾸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지요. 물론 뭐 거기서도 식신상관을 따지고 식신의 이론을 대입해서 막 하는 명리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내가 나름으로 쓰는 거지 그 학문이 만들어진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 명료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성학 할 적에도 구성학 하다 보면은 명리 공부가 좀 많이 깊어질 겁니다. 왜? 근본 이론을 자꾸 따지다 보면 이게 명리나 구성이나 보면은 같은 건데 같은 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어떻게 응용하느냐 활용하는 도구가 다른 거지. 그 원리는 똑같단 말이죠. 이게 그 원리 나는 그래. 원리가 다르면은 그 학문만에 그게 되니까 발전이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원리가 다르면은. 근데 이제 기문이라는 것도 지금 이거 보면은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식당 12지를 이제 내놨느냐. 우리가 사실 명예하는 분들이 이게 식당 12지 하면 내가 머릿속에 답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식단 12지가 뭐다 했을 적에 그럼 갑이 뭐냐 이랬을 적에 갑을 그냥 글자 보고 이 갑이네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지? 갑이란 게 특징이 있다. 뭐 우두머리상이다. 직진생이다. 뭐다 이렇게 그 특징을 그냥 우리가 외워가지고 그때 이제 접목하는 분들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갑이라는 것은 지금 기운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를 내가 먼저 알아야 돼. 갑이란 거. 갑이 뭐냐. 자꾸 이제 같은 거 반복한다 싶으지만은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은, 그죠? 지구가 이렇게 돌고, 그럼 태양이 이래 가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여기 서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태양이 여기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밖에서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 이쪽이 햇빛을 먼저 받는데 땅에 있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고정돼서 돌아가니까 여기서 내가 태양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을 적에는 여기를 목이라고 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목이라고 하는데 이 목이 뭐냐? 갑이란 글자가 보면은 받전자잖아요. 그죠? 땅에서 밑에서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자리가 왜 갑이 되느냐 솔직해요. 이거 양의 몸이잖아요. 그죠? 어는 기운이 정체돼가지고 활동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태양을 딱 보는 요지죠. 태양이 딱 여기 비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자리에서 뭐냐? 상승 기운이 생기는 말이죠. 이 상승 기운은 무조건 위로만 올라가요. 옆으로도 안 퍼져요. 무조건 위로만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기운이 이래 올라간다 해서 이걸 갑이라는 글자를 나타내고 이 시작이라 해서 이거 무덤머리라고 그래요. 갑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명리로 들어가면 무상을 할 적에 무상의 형상으로 갔을 적에 이 갑의 형상이 뭐냐? 갑은 이제 쉽게 봄에 자라는 큰 나무가 그냥 땅을 짚고 끊임없이 올라간다. 이제 이래가지고 갑을 이 큰 나무로 한단 말이죠. 갑을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을은 뭐냐? 이렇게 공신되어 있잖아요. 을은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갑 다음에 을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완전 안 올라가요. 좀 올라가다 보면 맨뼈 물팔불거리 물이 쫙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 흐트러지는 기운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여기 을이에요. 이건 뭐냐? 나무에서 이 sak이 자라는 걸 을이라 그래요. 나무 가지에서 새순 돋아가지고 뻗어나는 을이고 땅에서 sak이 나와서 넝골처럼 막 뻗치는 게 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을이라면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좀 그거 하면 들판에 칡넝쿨, 그 다음에 호박꽃, 나팔꽃 무조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을은 그렇게 뭐냐? 내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냥 땅에 있으니까 어디든 타고 올라가서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을은 생존력은 제일입니다.
그래야 불뿌리 잘라놓으면 잘하고 잘라놓으면 잘하잖아요. 싫다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상대방이 싫다 해도 무서워서 어서든 가서 그 사람 느낌 만들어요, 이게. 이게 어른의 재주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를 가지고 뭐냐. 어를 유순하다 하지만 절대 유순 안 해요. 어를, 칠정사회 이쪽에 가면 묘인데 금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 어의 겉은 어인데, 요즘 속성은 뭐냐. 얼경합인데 속으로는 아주 강인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돼. 갑은 큰 나무, 겉은 큰 나무인데, 속으로는 깃털은 여전히 깃털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 자리에 앉아 움직이기 싫어하고 땅은 뭐예요? 의지라. 누가 와서 비대도 그래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갑을 특히 얼떨어지만은 어른 다정하고 갑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은 뭐 인이라 그래, 의지르다 그래요. 근데 의지 모습이 달라. 갑은 누가 힘들다면 그래 내가 내려서 내가 해줄게 하면서 지들 내가 그 구역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는 게 있어요. 그 사주에 갑 많은 사람 있잖아요. 갑이 한 2개 된다. 네 레이는 수영. 무조건 딱 닥치면 자기가 다 해요, 책임감. 특히 기토가 갑쪽에 가지는 사람 보면요. 새 동네에 다 해줘. 그러니까 기토가 갑이 뭐예요? 정관을 세워놨잖아요. 정관, 발언관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 친구들 일 뭐 적극 경우 나서가 다 해줘요. 이렇게. 근데 같은 일이지만 이런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 재밌게 지내자 해요. 왜? 꽃을 피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른 친하게 지내자, 재밌게 지내자. 그리고 이제 뭔가 목적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거는 갑보다 을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갑은 뭐냐? 교육자의 상이라. 갑은 합의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교육자나 공무원 하나 안 하면은 일반 직장 가면 오래 못 다닌다. 고생한다. 말은 그렇게 갑이 올라가니까 이게 꺾어질 줄 모르니까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 그건 갑이니까 그냥 올라가니까 부러져도 고개는 못 숙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가 있으면 괜찮아요. 제일 좋은 게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이라. 교육, 행정 이쪽으로 가면은 갑은 자기 적성에 제일 잘 맞는 걸 하는 거예요. 어른요, 경을 성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겉은 어디다 아는 경에 대해서. 어른요, 어디 가면 꼭 나서가 내가 앞에서 뭘 하려면 돼요. 권력욕이 있어요. 대장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어디 가면 내가 나서서 지도자를 하고 싶어요. 어른. 그러니까, 우리 기문을 해석한다 할 적에, 기문은 원래 있잖아요. 그 용도가 있어요. 보세요. 사주 8글자를 2글자로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 2글자는 이 사람이 대표하는 행위에 대한 거예요. 속만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걸 간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걸 직업으로 쓰겠다 해서 직업으로 쓰고 있는데 내 속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국내에서는 그냥 이게 구궁을 이렇게 이제 쭉 배치를 해놓으면 돌아가면서 이제 대문에 맞춰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시기에는 재물에 대한 일이 있고 어느 시기에는 육체에 대한 일이 있고 그 위에 가무지만 눌러줘요. 이쪽도. 예.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외부적으로. 기문은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요. 학문의 용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명리는 그 사람 자체, 성격, 주변 환경,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생문에 대한 큰 흐름을 보는 데는 명리가 제일이에요. 근데 명리는 쉽게 말해서 거시적인 거, 외부의 어떤 변화의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십신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되는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왜?
사주가 글자가 8자가 다 다르면 그래도 좀 생각이 쉬워요. 글자가 10개가 되면 구분이 되니까. 근데 사주가 갑자도 있고 개축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사주 내놓으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뭘 얼마나 해석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개축은 내가 실제로 한 명 해봤어요. 여자인데 여자가 사주가 개축이야. 8자. 그렇게 천간의 내자가 개수, 지지 내자가 축토. 그러면은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십신을 가지고 뭐 이야기 하려면요. 대원 보고 연은 보고 이래가지고 큰 운은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뭘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진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할 적에 항상 용도는 있다, 용도가 따로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을을 했는데 천간의 식간을 이제 특징을 문제야 되는데 그건 경화잖아요, 그죠? 경화는 하늘에 태양이 높이 뜬 거잖아요, 그죠? 그 빛이 제일 밝을 때라. 빛이 밝을 때라서 이게 쉽게 말해서 태양의 빛이 찬란한 태양이 할 적에가 언제냐? 사시란 말이죠. 어딘 사고 중에 잘 밝아가지고 제가 사시예요. 사시가 지나고 50시 된다고 태양이 더 밝아지지는 않아요. 딱 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의 자리가 이제 이 천간은 병을 보고 천간은 병화가 되는데 밑으로는 이거 살을 병화를 빛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대형기문을 할 적에는 명예 십신을 하기 때문에 지지 12자 있잖아요. 이것과 다 봅니다. 이걸 가지고 십신의 상생 상관하고 생축 파이하고 이걸 다 해서 이제 우리가 감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 천간 위주가 아니고 지지 위주로 이제 해석을 우리가 내가 습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천간이 왜 필요하냐면은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프로그램들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영국이라고 중국에 영국이 있어요. 중국 시각이면 영국은 뭐로 되어 있느냐 가불병정으로 배치가 돼요. 가불병정. 그 이제 홍국은 숫자로 꼭 배치가 나. 근데 나는 이제 내 거는 뭐냐면은 자축이면 진성호미로 적어놔요. 그 원래는 다른 이론인데 다른 이론을 이렇게 한 곳에다 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가불병정은 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주에 천간이 있는 자리는 가불병정으로 가지고 찾아갑니다. 영국에서. 지지가 있는 자리는 땅 밑이 기운이니까 또 자축인묘 진성호미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읽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병화는 사고 그 다음에 오화가 왔잖아요, 그죠? 오화는 오가 오게 되면은 위로 보면은 오를 태양이 높다 병이다 밑에는 오다 이렇게 병오를 같이 똑같은 글자로 보면 안 돼요. 병은 사고 오는 정이에요. 단지 이게 우리 이제 채용을 달리한다. 그게 뭐냐? 임자성을 했다고 했어요. 임자하고 개해 있잖아요. 그럼 임수가 자수네, 개수가 해수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제 명리에서 보면 자연 현상을 볼 적에 임수는 큰 물이잖아요. 큰 물이나 바다다라고 개수는 뭐예요? 하늘 내수는 비라. 자수는 구덩이잖아요, 그죠? 해수는 흘러가는 강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큰 물, 하늘에 비가 내리면은 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가 자수라고 그래요. 이걸 이렇게 보면, 시편을 볼 적에. 이 부분도 보면은, 원래는 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명리에도 자꾸 화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또 뒤집어가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분 이론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병오가 있다 해가지고, 정사가 있다 해가지고, 병은 오고 정은 사고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 병은 태양이니까 빛이고, 사도 빛입니다, 이게. 다시. 정은 이게 불이잖아요, 그죠? 불은. 그렇게 열이란 말이죠. 열이란. 오가 뭐예요? 오가 열이에요, 열. 그게 우리 지장간에 보면은, 지장간 하다 보면은, 오의 지장간이 뭐예요, 이게? 병기정이에요, 그죠? 태양이 빛을 가지고 땅에 열이 모이는 것을 오라 그래요, 이게.